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선거는 15일 남았는데 현재 2,700만 명 이상이 조기 투표를 했습니다. 플로리다와 조지아주 등 격전지에서는 조기 투표가 이미 2016년 전체 투표율의 4분의 1이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 줄이기를 할 시간이 없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선거 기금도 트럼프 대통령을 힘들게 합니다. 캠페인 막바지에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해 기금 모금을 했어야 하는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론 태도를 바꾸겠다는 등의 일부 입장 수정을 발표하면서 강행군 선거 유세를 하고 있지만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어제도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스크 착용 없는 선거 유세를 이어가는 것도 스스로 만드는 악재로 분석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는 확진자 400만 명을 넘겼고 미국에서도 4천만 명을 넘겼고 미국에서도 400만 명이 넘은 채 빠르게 퍼져갑니다. 백악관 바이러스 자문이 마스크 효능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글을 올려 소셜미디어에서 그의 글을 제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바지에 밀어붙이는 두 가지 음모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사마 빈 라덴이 살아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타블로이드 신문 뉴욕 포스트가 전한 바이든 후보 아들에 관한 캠페인입니다. 연방수사국은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러시아에서 받은 가짜 정보를 뉴욕 포스트에 줬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이미 지난달 헌터 바이든 스캔들에 대해서 기소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부양책이 선거 전에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백악관에 내일 밤까지 결정하라는 시안을 통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안보다 더 큰 안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악관과 하원이 합의를 해도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여기에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실업자가 된 사람들에게 푸드 스탬프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부 조치가 영구히 무효로 하라는 연방반사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은 11월 3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물론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너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와의 대결이 세계 뉴스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상원 선거도 중요하고 한인 후보들이 출마한 연방 하원 선거 그밖에 많은 발의안들이 있는데 제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 힐 의회 신문이 오늘 아침에 보도하기를 지금 2020년 선거의 운전석에는 조 바이든 후보가 앉아 있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부터 이제 단거리를 뛰어야지 되는 거죠. 2주일 남았습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쇼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여전히 상대를 비난을 하고 또 심지어는 무장한 백인 우월주의자 그룹에게 납치당할 뻔했었던 미시건 주지사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후보에게는 악마라고 얘기를 어제 하더군요. 하면서 악마이기 때문에 신이 그를 제거하도록 해야지 된다. 교회를 많이 갑니다. 후보들이 보통 선거 막바지에 교회 갈 시간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어제도 네바다 교회를 갔고 오늘은 바이든 후보는
유세를 하지 않습니다. 선거 그 스케줄이 없이 목요일에 있을 바이든 후보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마지막 아주 그 큰 이슈죠. 토론을 준비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 개의 선거 유세가 잡혀져 있습니다. 뭐 3주일 전부터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이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 아닌 것만은 날이 갈수록 더 그 강해지고 있고 우선 이번 선거가 2016년 선거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오늘 아침에 더 힐이 보도를 했군요. 역시 여론조사 결과도 2016년과 다르게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든 후보와 그 갭을 줄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인기가 아주 그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이나 지금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갭을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2016년도에 선거 대결을 할 때는 몇 번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고 올라갔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점이 다르고 그리고 비호감도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호감도가 높은 편이고 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러한 것들이 바이든 후보는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조기선거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조기선거에 대해서는 광고 들으시고 나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조기선거 투표율이 높은 것은 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봤기 때문에 이 선거는 트럼프 대 바이든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 트럼프여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미리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고 하니까 투표를 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볼 것 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투표를 할 것이고 반대는 반대의 투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지지층은 30%에서 35%로 보는 게 적절할 겁니다. 그 35%의 몇 퍼센트의 다른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거짓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별로 바더가 되지 않는 사람들, 뭐 복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방 대법관을 누가 임명했느냐, 낙태를 반대한다고 하니까 그런 이슈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도 몇 퍼센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정도의 유권자만 가지고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경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묶여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론을 그 종합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를 잘했다. 37%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37%가 나올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7% 정도 됩니다. 그에 비해서 조 바이든 후보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본인이 한 일이 없어요.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부통령도 아니고 그런데도 바이든 후보가 했으면 잘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5%. 앞으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쉽지는 않을 거야 하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44%.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잘 못할 거야. 57%. 바이든 잘 못할 거야. 44%. 여기서 13%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미국 유권자의 반은 여자인데 이 여성과 남성 사이의 유권자의 그 지지율 갭을 트럼프 대통령이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더 많이 지지합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월스트리트저널의 결과를 보면은 남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과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그 갭이 5%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50% 대 45%. 이에 비해서 여자 유권자들은요.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비율이 60% 대 34%. 26%나 많습니다.
유권자 숫자는 남자 여자가 비슷하다고 할 때 이것을 어느 한 가지 이유가 아니고 여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너무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2주일 동안 극복할 수 있는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니어들 표가 나간 것은 제외하고라도 이것을 굉장히 크게 봐야지 되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표 당일에 민주당 유권자들이 나가지 않고 공화당 유권자들이 뭐 다 나가서 투표한다면 그래도 지금 조기 투표율 하는 것을 민주당과 공화당 비교를 해보면 그다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마지막 결정권은 유권자들이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 후보에 대한 의심이 높아진다면 지금까지는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고 저도 여러분들께 바이든의 무슨 뭐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무엇입니다. 한국에 관한 중국에 관한 이슈가 무엇입니다. 제 머리와 마음속에는 가득 들어있는데 미처 그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시간을 잡지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뉴스를 다 그 중심에서 휘젓고 그 중심에 서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것을 급히 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앞으로 남은 2주일 동안 바이든에 대한 의심이 많이 커지고 한다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측에서 오사마 빈 라덴이 살아있다. 뭐 헌터 바이든의 이메일, 이 내용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 나서 그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그 카드가 별로 효율성 있게 되는 것 같지 않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에이시안 아메리칸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다. 여성의 지지율 그렇다. 뭐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는 미국의 지형이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 지형, 인종적인 그런 분위기가요. 그래서 숫자가 이 얘기는 사실은 조지 부시 때부터 아들 부시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예요. 공화당은 그 뒤에 이제 밋 롬니도 있었고, 무슨 존 맥케인도 있었고, 하지만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소수 인종의 표를 특히 지금으로서는 라티노가 되겠죠. 히스패닉계 표를 많이 블랙 포함해서 에이시안 포함해서 많이 받지 않고는 공화당의 미래가 없다라는 지적을 하는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소수 인종들이 계속 등을 돌리게 하는 갖가지 정책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요. 대통령이 선거 막바지에 수십 년 동안 공화당 표밭이었던 조지아주 안 갑니다. 공화당 대통령이. 애리조나주 안 가요. 갈 이유가 없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캘리포니아주에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요. 당연히 민주당이니까. 그런데 지금 애리조나를 몇 번을 방문을 합니까? 뭐 네바다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 텍사스주도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방문을 하고 뭐 노스캐롤라이나주도 방문하고 다 지난번 선거에서 이겼던 곳이거든요. 그게 인구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아주를 예를 들어서 볼까요? 왜냐하면 조지아주는 지금 상원도 특별선거 하나, 원래 선거 하나에서 두 가지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무너지면 상원 선거도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조지아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에 아직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히스패닉과 또 다른 소수계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그 숫자는 너무 많이 늘어난 겁니다. 1990년대, 지금부터 2000년, 한 30년 전이죠. 조지아주 백인이 71%였습니다. 히스패닉이나 아시아계의 유권자들은 아예 무시해도 될 정도였죠. 이게 이제 요즘 텍사스주도 조지아주와 마찬가지가 돼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아시아계는 뭐 5배 이상 늘어났고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1990년대에 4명 가운데 1명이었다면 지금은 3명 가운데 1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 가서 연설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하던 데이빗 퍼듀라는 현재의 상원 의원이고 민주당의 33살에 정말 신예가 차고 올라와서 지금 이 자리도 토스업된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 퍼듀도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카말라 해리스라는
그 부통령 후보의 이름이 딱 그 YC 아니잖아요. YC 아닌데 그것을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른다면서 본인과 카멜라 해리스가 거의 4년 동안 상원에 100명밖에 없는데 같이 지냈는데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왜 모르겠어요. 이름 갖고 놀리는 거죠. 소수인종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름에서 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존 그 오소프라는 그 33살의 영화 제작자예요. 이분은 지난번 연방 하원 선거에서 아주 아깝게 떨어지고 이번에 상원 선거에서 현직 의원과 맞붙게 됐는데 이 사람이 주이시라고 선거 유세를 할 때 코를 길게 그려가지고요. 왜 우리가 가수 노래 잘하는 바브라 스트라이젠드나 밥 딜란 싫어하는 사람들이 코 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제는 더 이상 미국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정치적으로 세비합니다. 이민에 대해서 강하게 들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텍사스주나 조지아주나 소수인종이 늘어나면서 공화당이 소수인종을 껴안지 않으면 대통령이건 상원 의원이건 당선되기가 참 힘든데 지금 이상하게 역방향으로 그것을 읽고 그러는 것인지 못 읽고 그러는 것인지 백인만을 만족시키는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숫자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본인도 힘들고 상원 의원들도 힘들고 해서 지금 공화당 상원 의원들 가운데서 왜 이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상원 의원들이 지금 너댓 명 돼요. 린지 그레이엄까지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질지 몰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본인이 살 국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돈도 많이 모자라서 계속 조 바이든 후보가 많이 걷고 있으니까 2시간 반 동안 돈 걷기 위해서 어제 캘리포니아주에 왔습니다. 그 뉴포트비치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 힘드셨을 거예요. 차단을 했었기 때문에 해서 돈 걷어서 이제 커플이 같이 대통령과 사진을 찍으면 15만 달러. 원래 그 개인은 2,800달러지만요. 이 당에 대해서 기부를 한다던가 뭐 그러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15만 달러 해서 돈 모아가지고 바로 이제 네바다에 가서 어떤 교회에서 저는 그 사진이 가장 인상적인데요. 인간적으로 느끼는 점, 정치인에게 느끼는 점, 대통령이 교회에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그런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 그 정도로 선거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왔어야지 될 그런 정도고요. 어제 특히 그 선거 기금은 뉴포트비치에 28살밖에 안 됐어요. 잡지 포브스가 40살 미만의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로 뭐 굉장히 자산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화당의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몇십만 달러 그리고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영킴 후보 하원 39지구 그리고 미셸 스틸 후보 48지구 이 두 후보에게도 어제 이 28살의 파이마 그 럭키라는 원래 롱비치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뭐 인터넷 관련 뭐 이런 10,000명, 20,000명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모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여러 주를 가는데 그렇게 해서 모여봤자 목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토론회요. 여기서 마음을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조금 자신들로 그 자신에게 끌어올 수 있는 그게 이제 아마 그 최대한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32년 전통. 이거 예전에 처음에 해주셨던 거죠.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코지다운이 이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로서 오늘의 미국을 후원한 지 아마 2개월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번 그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원하는 그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2개월이 안 됐는데도 제가 32년 외길 전통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지난 4년 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릿속에 이미 꽉 내재가 돼 있는 그런 형편일 겁니다. 잠시 뒤에 왜 이렇게 조기 투표 하는데 이게 중요한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이라도 가장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려면 해야지 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공통된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루돌프 줄리아니와 뉴욕 포스트와 오사마 빈 라덴,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얘기일 겁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잠깐은 전해드렸는데 많은 분께서 왜 이 내용을 전하지 않느냐고, 바이든에게 불리한 내용을 전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핵심은 전했고요. 왜 전하지 않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포스트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자가 들어가면 워싱턴 포스트가 있기 때문에 혼돈되시기 쉬운데, 뉴욕 포스트와 워싱턴 포스트는 하늘과 땅 차이죠. 워싱턴 포스트는 세계에서 많은 저널리스트들도 참고하는 그 신문이고, 특히 워싱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고요. 그에 비해서 뉴욕 포스트는 루퍼트 머덕이 하는 신문이긴 합니다. 뭐 산지 그다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회사죠. 팍스와 같은 회사죠. 그 밖에도 많은 매체와 같은 뉴욕 포스트는 타블로이드판 믿거나 말거나 하는 뉴스도, 뉴스라기보다는 아무튼 스토리를 많이 내는 신문은 신문이죠. 뉴욕 포스트입니다. 이 뉴욕 포스트가 지난주 수요일에 루돌프 줄리아니에게서,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게서 그 내용을 얻었다 하면서 그 조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에서 일하면서 아버지가 부통령일 때 그 회사 사람을 아버지와 만나게 해줬다, 그런 게 있고, 또 뉴욕 포스트에 여러 가지 그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시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하죠.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텍스트 사진을 그냥 그 뉴욕 포스트가 그거 공개를 하고 해서 결국은 두 사람이 이혼을 했죠. 제프 베조스 부부가 이혼을 하고, 제프 베조스는 그 같은 내용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대통령 측근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측근이 뭐 대통령 내지는 뉴욕 포스트로 전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루퍼트 머덕과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친했으니까. 그런 형태의 사진들이 뉴욕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루디 줄리아니가 여기에 세 사람이 개입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런 이메일과 사진이 어디서 나왔는가. 델라웨어가 조 바이든 후보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델라웨어에 있는, 원래 이 사람이 컴퓨터 가게를 하는데 애플의 그 지니어스 바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 샵을 차리고 있었는데, 이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지난해 10월에 2019년 10월 이미 아버지가 선거에 나간다고 유세하고 뭐 토론하고 할 뭐 그런 때였어요. 그때에 이 가게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긴 컴퓨터를 세 대를 가져다 주고 찾아가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터 바이든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어요. 뭐 그렇게 부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법에 따라서 90일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그게 본인 것이기 때문에 그 내부를, 하드웨어를 다 해킹을 해서 봤더니 그러한 것이 나왔다더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이 루디 줄리아니죠. 이 사람이 왜 루돌프 줄리아니에게 그 컴퓨터를 입수했었던 사람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컴퓨터 가게 주인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고요. 좀 괴짜 행동도 많이 한 사람이고요. 루디 줄리아니는 지난 주말에 사람들이 이게 연방수사국에서 지금 수사를 하거든요. 그 이메일이 맞는 것이냐, 그 컴퓨터가 헌터 바이든 것이 맞는 것이냐.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 사람 만난 적도 없다고 하고, 그리고 아니 아버지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담긴 컴퓨터를 어디다 가져다 주고 찾아가지도 않고, 또 컴퓨터 주인이 처음에는 헌터 바이든이 왔다고도 안 했어요. 컴퓨터를 보니까 무슨 표시에 따라서 헌터 바이든일 것이다라고 짐작을 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또 뭐 이리저리 말 돌려서 이제 헌터 바이든이 직접 가지고 왔다고 하고,
또 이 두 번째 인물인 루디 줄리아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FBI가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헌터 바이든의 컴퓨터는 맞아? 사진들이니 뭐니는 조작된 것 아니야? 이메일은 조작됐다면 그게 루디 줄리아니가 우크라이나 이거 사건 엮는다고 우크라이나 갔었을 때 러시아의 그 스파이들이 이렇게 건네준 것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디 줄리아니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준 거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그럴 확률이 50%는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연루된 사람은 그 스티브 배넌이라고 전 백악관 그 수석 자문인데 이 사람도 지금 기소됐어요. 멕시코에 벽 쌓는다고 하고 돈 많이 걷어서 본인이 사적으로 썼다는 이유로 이런 세 사람들이 개입돼서 이러한 이유에 러시아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조작을 해서 루디 줄리아니 쪽으로 흘러가서 루디 줄리아니가 뉴욕 포스트에 줬는가. 이게 대부분의 매체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 다뤘어요. 또 같은 사주인 뉴욕 포스트의 사주인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이 내용을 그거 좀 이상해.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세계적인 명성 있는 신문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조사를 한다잖아요. 연방수사국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난달에 길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야심차게 트럼프 대통령의 픽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연방법무장관이 또 연방 또 공화당이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 상원이 다수당이 이겼기 때문에 탄핵에서 구제를 해줬죠. 그 똑같은 이유.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바이든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이 사태를 그 헌터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 것을 조사를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뭐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잘못을 했다는 그런 것은 없어 하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안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했고 법무장관 더 해야 되는데 하다가 루디 줄리아니가 이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뉴욕타임스가 또 보도를 하기를 뉴욕포스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기자들이 이 내용을 받아서 루디 줄리아니가 또 그리고 얘기했어요. 뉴욕포스트가 아니면 받아줄 데가 없어서. 아니면 받아줘도 뭐 좀 잘못 보도를 한다던가 그런 이유에서 뉴욕포스트 믿거나 말거나를 늘 생산해내는 마켓에 가면 있는 그런 그 에스콰이어랑 비슷한 마켓에 가면 있는 그런 뉴욕포스트에 줬다고 그 루돌프 줄리아니가 또 얘기를 했고요. 뉴욕포스트의 기자들이 처음에 이제 편집인들이 딱 이 내용을 받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뭐 쓰기는 썼어요. 쓰기는 썼는데 아무도 그 기사인지 스토리에 본인의 이름을 넣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직접 이름도 나왔어요. 한 사람은 이름이 있던데요. 2007년부터 뉴욕 포스트에서 일을 한 그런 그 어떤 사람은 내 이름 절대로 거기다가 넣으면은 안 된다 해서 결국은 두 사람 이름으로 나왔거든요. 그 지난 수요일에 에마 조 모리스하고 또 다른 사람인데 이 에마 모 조리스도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박혀 있는지 기사가 나와보고 알았다는 것 아니에요. 4월 달에 뉴욕 포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팍스에서 셔너니티를 돕는 프로듀싱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뉴욕 포스트 기자들조차 스토리를 그 상부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기는 했는데 이거 내 이름 나가면 난 정말 너무 창피한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이거 영화지, 판타지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 안 드렸었고요. 그래도 핵심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연방수사국이 컴퓨터가 헌터 바이든 건지 컴퓨터에 있었던 내용이 사실인지 조작한 건지 사진까지 다 지금 그 수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사마 빈 라덴이 숨지지 않고 살아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도 리트윗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 타운홀 미팅에서 그 사반나 그 거스리가 질문을 했었던 바로 그 내용이죠. 오사마 빈 라덴이 살아있다. 그러면 그렇지. 오바마가 하기는 뭐래. 그 오바마 때 바이든이 부통령으로서 직접 지시를 해서 그 가짜로 이미 그 오사마 빈 라덴은 다른 데로 갔는데 뭐 이것을 그 연출을 해서 다 그런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투입이 됐었던 네이비실 6명도 갑자기 다 죽어. 그게 말이 돼 하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대로 하자면 네이비 실이 하는 그 정도의 국가적인 규모의 일은 영원히 비밀로 붙여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로버트 오닐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 원업댐이었어. 그리고 내가 오사마 빈 라덴에게 총을 쐈어 하고 마구 떠버리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팍스 TV 같은 데 출연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를 했었죠. 그 사이에 또 다른 네이비 실은 그가 쏜 게 아니라 또 다른 네이비가 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주장을 하고 네이비 실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영원히 비밀에 붙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이 없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이 살아있는데 이런 트윗을 하고 하니까 더블 바디가 아니다. 더블 바디가 아니라는 것은 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역을 시켜서 죽인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공표를 했다는 거예요. DNA 검사도 다 가짜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는 그 로버트 오닐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대역이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헌터 바이든 컴퓨터 스토리나 오사마 빈 라덴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이 스토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다지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을 끌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퀘헬, 데이빗 퀘헬이라는 공화당 전략가가 아주 어제도 여기저기 텔레비전에 나와서 강조하고 하던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가지고 가야지 된다.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너무 좋았는데 그게 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이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는데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이런 형태로 가야지 되는데 대통령이 어제도 백신 곧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바이러스는 곧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마스크, 조 바이든이 쓰는 마스크는 내가 본 마스크 가운데서 가장 크다고 조롱을 여전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떨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오사마 빈 라덴이나 이 그 헌터 바이든의 그 컴퓨터 스토리에 대해서 사실이건 아니건 믿고 싶어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또 열광하고 왜 팍스만 보도해? 다른 데가 다 가짜 뉴스야. 팍스가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많은 것을 지금 보도를 다른 매체와는 달리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요. 오사마 빈 라덴 이 내용이나 헌터 바이든 컴퓨터나 이런 내용 없어도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합니다. 저변을 넓히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지 된다. 지금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고요. 잠시 뒤에 조기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의 성향 그리고 경기 부양책 또 코로나 바이러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더군요. 어제 밤 일요일인데도 워싱턴 DC의 연방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농림부가 사실은 그 지난해부터 결정을 하고 뭐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그러다가 시행 중지 명령을 받고 했었던 것인데 뭔가 그 푸드 스탬프요. 지금은 푸드 스탬프라고 하지 않고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에서 SNAP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받으려면은 일을 더 많이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뭐 1, 2, 3 조건이 있더군요. 그 조건을 걸어서 한마디로 목표 자체는 농림부에서 하는데 이 푸드 스탬프를 이름 바뀌었지만 익숙해서요. 과거의 것에. 그래서 하는데 더 어렵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지고 나니까 이거 일단 시행 중지 명령이 내려졌었고요. 의회에서도 지금은 아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지 않느냐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워싱턴 DC의 판사가 영원히 베릴 그 호웰 판사가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3월 달에 임시로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다. 어제 뭐 67페이지나 되는 판결문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오랜 동안 해왔던 완전히 그 세이프티 넷이잖아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그 부분적으로 아주 작은 부분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그 프로그램은 완벽하지 않으니까는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미국이라는 부자 나라에서 사람을 굶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왔던 건데 특별한 이유 없이 임의대로 급작스럽게 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는 한 70만 명 정도가 성인인데
뭐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고요. 그 밖에 이렇게 저렇게 학교 급식까지로도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수백만 명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 이런 정도 판결 나오면은 연방 농림부도 끝나가고 하는 때니까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먼저 백악관 대통령과 그 하원 의장이 1년 이제 뭐 1년 넘었네요. 말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있으니까 재무장관 중간에 다리에 놓고 왔다 갔다 이 경기부양책을 하는데 펠로시가 48시간을 줘서 내일 밤까지가 끝이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선거 유세하는데 보니까 나는 낸시 펠로시 것보다 더 큰 것을 원한다. 낸시 펠로시 가 2조 2천억 달러 민주당 하원이 이렇게 했는데 더 큰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상원의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은 지금 머리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연방 대법관 지명자 에이미 코니 베러스 선거 전에 인준투표를 하는 것 여기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하려는 것을 해주는 것은 공화당 상원 시골 지역에서 돈 많이 쓴다 하면서 싫어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도 지금 인기가 없으니까 뭐 누구 꼽아보려면 한 4명 정도는 뚜렷하게 그 밋 럼니까지 포함을 해서 네브라스카 의원도 있고 또 다른 의원도 있고 린지 그레이엄도 있고 뭐 이렇게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아주 작은 규모의 5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투표를 지금 하려고 하는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투표 전에는 경기부양책이 통과될 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조기 투표가 보니까 2,800만 명 넘게 했네요.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2,800만 명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은 집계가 나왔는데 이제 또 한 번 집계가 나와서 2,800만 명이 넘었는데 이 조기 투표도 일반 모든 주에서 다 볼 필요는 없고 격전지에서만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전지에서의 배틀그라운드에서의 등록된 유권자들이 이제 조기 투표한 것을 보면은 처음 투표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이제 2016년보다 조기 투표하는 사람 나이가 조금 젊어졌고요. 물론 공화당은 당일에 투표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제 와서는 뭐 대통령도 뭐 조기 투표하라고 하고 그건 우편 투표가 아니니까 빨리빨리 하라고 하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게 좀 잘못된 전략이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하원 대표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빨리 가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빨리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 지금 격전지거든요. 여긴 뭐 상원 선거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조기 투표자 5명 가운데 1명은 2016년도에 투표 안 한 사람입니다. 물론 공화당이 이번에 유권자 등록 많이 했지만 이런 경우에 민주당일 경우가 많고요. 플로리다, 미네소타, 위스콘신, 조지아, 아이오와 전부 지금 2016년에 전체적으로 투표한 것의 4분의 1 넘었습니다. 조기 투표가. 아직도 조기 투표 당일까지 오늘까지 15일이나 남았는데도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조기 투표한 사람은 보면은 민주당이 공화당 비해서 많은 건 사실이고요. 펜실베니아와 플로리다를 보는 게 중요한데 펜실베니아 지금 선거인단 20명에 아마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는 이겼었죠. 작은 표 차이로. 플로리다주에서도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은 표 차이로 이겼는데 펜실베니아는 처음 투표한 사람의 59%를 보니까 민주당이 있더랍니다. 조기 투표요. 그리고 15%가 공화당. 나머지는 미국에 공화당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 무당파가 제일 많아요. 민주당 35%, 공화당이 그것보다 좀 작고요. 그리고 무당파가 뭐 40% 정도 되고요. 해서 지금 플로리다주도 등록된 민주당이 처음 투표한 사람 가운데서 공화당보다 굉장히 많다. 이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목요일에 그 토론에서는 지난번처럼 145번인가 끼어들기 했다고 하잖아요. 바이든 후보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들기 한 것에 한 3분의 1도 못했을 거예요. 안 했거나 못했거나. 둘 다이거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끼어들기 안 한다. 하지만 이게 또 다 사회자와 그날의 그 분위기에
또 어떻게 개인이 반응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두고 봐야지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다 보니까 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뭐 파우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앤토니 파우치 박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많이 지금 비난하고 있다고 하고 닥터 바브라 벅스 박사도 역시 백악관의 태스크포스에 아직도 있는데 이 정크 푸드가 아니라 정크 과학이다, 정크 사이언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했냐면 스캇 아틀라스라고 대통령이 그 전염병 관계자가 아닌데 뭐 방사선 뭐 그런 관계자인데 지금 백악관 태스크포스에 그 자문으로 둔 사람이 계속 트위터 같은 곳에 마스크 쓰는 것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데 그 효력이 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트윗을 하니까 트윗이 그냥 없애버렸어요.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드브라 벅스 박사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이 사람 해고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4천만 명이 세계의 확진자고 미국이 800만 명이 넘는데 이게요 제일 처음에 1,000만 명까지 갈 때는 3개월 걸렸습니다. 1,000만 명에서 2천만 명까지 갈 때 44일, 2천만 명, 3천만 명까지 38일,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까지 올 때는 32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주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이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유권자들의 생각인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대선에 영향을 미치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 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 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다저스 7이닝의 홈런 멋지지 않았어요.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강희신이었습니다. you